그 어느 때보다 손흥민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어떤 잉글랜드 방송은 손흥민이 주장감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한다던가, 손흥민이 노쇠화되어서 지금 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든가 하는 토트넘의 좋지 못한 팀 성적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물밀듯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매일 다른 방식으로 이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운 한 해를 보내는 것만큼은 확실한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뉴스, 왜 그럴까요? 박지성도 그랬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손흥민 이전에 대표팀의 7번이었고 주장이었던 박지성이 있습니다. 당시 프리미어 리그에 최초로 입성한 한국인인데 그 팀이 당시 빅4를 이루고 있던 프리미어 리그의 최강팀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물론 손흥민과 사정은 약간 달랐습니다. 박지성은 리그 최강의 스쿼드에 전술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선수로서 영입이 된 케이스고, 손흥민은 공격적으로 필요한 카드로 영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같은 포지션이지만 활용도와 활용 목적이 달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박지성이 맨유에 가던 시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좌우 윙어들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라이언 긱스였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은 그만큼의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점 때문에 박지성이 한국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박지성이 오늘 선발인가 교체인가 혹은 명단 제외인가가 가장 중요했고, 경기에 들어오면 골이나 도움을 할 수는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박지성에게도 지금의 손흥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습니다. 벤치 앉는다고 벤치성이라든가, 피지컬 경합 도중 당하는 피파울로 넘어진다고 넘어지성이라든가, 티셔츠 팔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별명들이 박지성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과는 무색하게 박지성은 맨유의 전성기 시절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7년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습니다. 손흥민과 포지션은 비슷하지만 박지성의 장점은 팀의 볼을 연결하고 연계해주는 데 더 특화되어 있고, 팀을 위해 헌신하며 뛰어줄 수 있는 언성 히어로 성격이 짙은 플레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이 그걸 원했고 그게 또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명성을 얻을 수가 있었죠. 특히 박지성은 전성기 시절엔 한 번씩 상대 진영을 헤비집으면서 해결해주는 에이스 역할도, 적어도 대표팀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한 적은 있지만, 일단은 맨유에서는 팀 플레이어로서 볼을 소유하고 연결하고 패스하고 침투하는 플레이를 더 잘하는 선수였다는 것을 동시대를 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맨유 생활을 마무리하고 QPR로 가서는 여러 악재가 있기는 했지만 박지성의 플레이 스타일상 그것을 맞춰 플레이할 선수들이 맞춰주지 못하면서 같이 폼이 떨어지는 결과도 나오기도 했죠. 물론 본인이 굉장히 무덤덤한 성격이고 그런 것에 크게 흔들리거나 그것을 표현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인터뷰에서도 뭐뭐 때문에로 대표되는 정형화된 인터뷰만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박지성은 외적으로 더더욱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수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7번이고 주장이자 명실상부한 대표팀의 에이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박지성은 당시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이라서 팀 우승 커리어가 미친 듯이 좋지만, 손흥민은 팀 우승운은 전혀 없죠. 대신 손흥민은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과 FA컵 득점왕을 차지했고, 토트넘으로 이적한 시즌인 15-16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두 자릿수 골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따져도 126골을 득점하고 있고, 어시스트는 토트넘 구단 역대 1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피파 푸스카스 어워드도 벌리전 골을 통해 수상한 경력도 있는 만큼 개인 기록은 아시아 역대급이라고 봐도 무방할 개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주포이자 영혼의 파트너인 해리 케인이 떠났고 요리스까지 이적 준비를 하면서 손흥민이 주장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팀의 간판이 될 수밖에 없었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스텍 감독 체제 하에서 토트넘은 용두삼이 시즌을 보냈지만 공격적인 스타일로 잠시나마 리그 1위에 닿았던 순간도 있었을 정도로 팀을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토트넘과 손흥민의 재계약을 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포스텍 감독의 전술적 고집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체로 올 시즌만큼의 분위기는 아니었죠. 올해는 포스텍 감독의 축구가 막 파악되기 시작하면서 연패가 많아지고 10위권 바깥으로 밀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나 감독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것이
나오고 있고, 팀이 손흥민을 버린다, 대체한다 같은 자극적인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언론사들을 보면 일단 다양합니다. 통일성도 없고, 찾아보면 또 어떤 매체는 블로그 같은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지는 프리미어리그, 그리고 자신의 지역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로 뷰수를 확보하려는 매체들이 없지 않을 테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을 받아 적는 우리나라 매체들이 더 큰 문제겠죠.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즌이 끝난 후 어떤 결정을 내려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니면 말고식의 소식은 현지에서도 계속 나올 수 있고, 손흥민은 해당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로 기용되는 간판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그런 이야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결정이 되는 것은 올 시즌이 끝나봐야 압니다. 어디로 가든 잔류를 하던 주장직이 박탈되던 일단 끝나봐야 하고, 거의 대부분 아닌 말고식의 엔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앞으로의 손흥민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엔 맨유 이적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맞습니다. 컷인 플레이를 해줄 포처가 필요한 맨유와 손흥민의 궁합, 그리고 잉여 윙어를 내보냈더니 현재 윙어들은 너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이 전성기를 보낸 구단이라는 점에서 스토리상으로는 완벽합니다. 또 위넨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있고, 손흥민의 데뷔 무대는 분데스리가입니다. 함부르크에서 데뷔했고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면서 토트넘으로 오기 위한 발판을 쌓았습니다. 영혼의 파트너인 케인이 활약하고 있고, 또 인터뷰에서 케인이 미넨에서 같이 뛰고 싶은 전 동료로 손흥민을 뽑기도 했죠. 그런데 보수적으로 생각해보면 손흥민은 런던 생활과 토트넘 생활에 대한 만족을 몇 번이나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넨은 독일 선수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프로팀이고 자부심이 있는 팀이지만, 손흥민이 독일에서 뛰던 시절 인종차별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은근 손흥민에 대한 반발심이 생긴 독일 여론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절대 이적할 것 같지 않은 선수가 선수 생활 막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던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선수가 어느 날 돌아오면서 복귀를 하면서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쓰여지기도 합니다. 손흥민을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손흥민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우리의 에이스 손흥민이 우승컵 하나 드는 모습을 팬들은 보고 싶고, 더 멋진 팀에 가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것도 보고 싶고, 그런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선수이기 때문이죠. 무엇을 하든 손흥민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손흥민다운 축구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븐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넨에 간다는, 그러니까 미넨 이야기,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야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손흥민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해요. 런던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토트넘에서 가급적이면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으로 갈 때, 그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갈 때 아버지의 의중이 좀 많이 작용을 했던 이적이었거든요. 근데 토트넘으로 가면서 손흥민 아버지가 이제 이 이후의 이적은 너를 위한 이적을 해라. 이 이후의 이적은 너를 위한 이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손흥민은 토트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모르지만, 손흥민도 뭐 자기가 38, 39까지 뛰는 모습을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토트넘에서 커리어를 끝내고 싶은 건 손흥민의 입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말년에 한 번 이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 그러니까 토트넘 입장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이적 적기는 맞아요. 왜냐면 손흥민이 아직은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주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이 지금 당장의 팀을 옮겨도 1, 2년 정도는 지금 같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 만약에 수익을 위해서 이 선수를 판다라고 하면 지금이 적기긴 한데, 근데 어찌됐건 데리고 있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한테 또 무형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또 모르지. 왜냐면 그런 것도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승하고 싶어서 이 팀을 떠나는 팀이 되는 것도 팀에게는 좀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이 토트넘에서 자신이 좀 스토리를 쌓아가고 이렇게 역사를 쌓아가는 거를 더 선호하는 거를 여러 번 드러낸 적이 있어서, 팀이 버리지 않는다면 애지간하면 이적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든다.